자, 페이지 265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행자입니다. 자, 구역 지정되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사업해야겠죠. 계획도 수립하고 그랬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쭉 열거되어 있어요. 다음의 자 중에서 누가 시행자를 지정한다고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개발법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 있는 시행자, 우리 강의 노트는 밑에 있어요. 자, 우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1번, 2번, 3번, 4번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를 앞으로 공공사업 시행자 그래요. 공공사업 시행자. 그러면 공공사업자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번이 누굽니까? 국가와 지자체. 행정청이죠? 행정청. 그리고 2번은 국가가 투자하여 만든 기관이에요. 그 국가가 투자하여 만든 기관을 예전에는 정부 투자기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50% 이상 투자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50% 이상 투자해서 만들었으니까 민간 자본도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끝에 단어가 공사.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이야기. 그러면 대한민국에 공사라고 하는 기관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겁나 많죠. 그죠? 공기업이 겁나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공기업 중에 6개 공공기관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될 수 있어요. 60. 60이 누굴까? 첫 번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그리고 또 LH농공. 농공이 뭐예요? 농어촌공사, 수공, 수자원공사, 그리고 광공, 관광공사, 철공, 철도공사, 매공, 매입공공기관. 매입공공기관이 어디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매입공공기관이라고 해요. 근데 시험에는 그냥 매입공공기관 나오지 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가 매입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6개가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이 나오죠. 정출. 정부 출연기관은 뭡니까? 이 정부가 100% 출연한 거예요. 이게 민간 자본이 안 들어온 겁니다. 순수하게 국가 자본으로 들어온 게 정부 출연기관인데 주로 이제 출연기관은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는 주체는 2개밖에 없어요. 2개. 어디입니까? 국가철도공단. 아까 철도공사는 공사니까 공공기관이고 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이고. 그죠? 근데 국가철도공단은 어디에서만 도시개발 사업 하냐면 역세권에서만 해요. 근데 또 철도공사가 역세권에서만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에서만 한다. 그리고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럼 어디서 하겠어요? 제주에서만 하니까 정부 출연기관은 특정한 지역에서만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2번, 3번은 국가가 1번에 국가가 투자하고 출연한 기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4번은 누가 투자한 거예요? 지자체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서 만든 기관이 공사, 지방공사죠. 지방공사.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투자한 인천시 도시공사가 있잖아요. 또 경기도가 투자하면 도는 개발공사가 있고 이런 도시공사, 개발공사 이런 것들을 다 퉁쳐서 지방공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2번, 3번은 국가가 투자하고 출연한 것이고 4번은 지자체가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 4개를 앞으로 묶어서 계속 뭐라고 표현한다? 공공사업시행자, 공공사업시행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 부분들은 5번은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뭐 능력 있는 토지 소유자 있죠. 그리고 6번입니다. 6번은 도시개발조합이 나오나요? 근데 도시개발법에서 이 도시개발조합은 어떨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맞죠?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여러분이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지 수용 방식으로 하거나 그럴 때는 시행자가 될 수 없어요. 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7번부터 쭉 날아가면 이런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간 법인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런 공공사업주자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 시행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이들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지정권자가. 주로 누구를 많이 지정해요? 지정권자는. 여기 있는 LH를 제일 많이 지정하잖아요. 큰 사업들은 다. LH하고 또 해당 지역의 지자체인 지방공사가, 지자체가 투자한 지방공사가 이렇게 같이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LH가 하거나 대부분 이런 형태로 많이 해요. 그런데 민간 투자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도 요즘은 지금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공공사업자, 민간 사업시행자 이들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더라.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여기 열거된 자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해 주는데 지정하는데도 원칙이 있대.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를 원칙적인 시행자로 지정해야 된다고요. 토지 소유자나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은 아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조합이 설립되면 이 조합을 원칙적인 시행자로 지정해야 된다.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설립한 조합을 원칙적인 시행자로 지정해야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예외가 있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원칙적인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는데 다음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지자체 등이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4명을 이야기하는 지자체, LH, 지방공사, 신탁업자. 요건 시험에 나왔어요. 요 부분은 지자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뭐 이런 우울한 문제를 냈어. 지자체 등에 해당되잖아. 그래서 1번 지자체, 2번 LH, 3번 지방공사, 4번 신탁업자, 5번 국가. 누구예요? 국가지, 그죠? 항상 법의 기술은 높은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국가가 시행자 된다면 국가 등이라고 표현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국가가 답인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건 나왔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게 요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이런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이 사유가 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어떨 때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사유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떨 때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들을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개발계획이 수립됐어요. 수립되면 누구를 원칙적인 시행자로 지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설립한 조합을 원칙적인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정을 하려면 그들이 신청을 해야 지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지정 신청도 안 하는데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라고 개발계획이 수립됐는데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설립한 조합이 몇 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1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자체 등을 시행자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정 신청했는데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하대. 1년 위법부당. 그럴 때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한다. 병행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사유 충분히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조심하세요. 그 안에 있는 토지 면적 2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2분의 1이 지자체 등을 시행에 동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 2분의 1, 2분이라는 숫자. 우리 개발법에서 동의자 수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다 3분의 2, 2분의 1, 3분의 2, 2분의 1, 3분의 2 이러지. 2분의 1, 2분의 1은 여기밖에 안 나와. 2분의 1, 2분의 1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지자체 등이 시행자들 사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뒤에서 이제 동의자 수 산정하고 막 그럴 때는 그 안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하는데 여기서는 또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이런 또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만 국공유지 면적 이 동의자 수 산정할 때 제외하는 부분은 여기서만 제외해요. 나머지 뒷부분에서 좀 이따 막 조합 설립할 때 동의자 수 산정하고 그럴 텐데 거기서는 국공유지 면적이 있으면 포함한다 막 나와요. 그래서 개발법에 포함하는 면적이고 제외되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만 제외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시 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지자체 등이 시행자 될 사유 1년 위법부당 병행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딱 예, 포인트 잡아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누가 시행자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지정권자가 이들 중에서 지정해 준다고 그랬죠?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정된 시행자 변경도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지정권자가 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 등을 예,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변경 사유가 나와요. 자, 변경 사유는 최근 시험에 2번 나왔죠. 예, 어떨 때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느냐? 자, 4가지니까 4개, 5개 나오면 항상 긴장하라고 했죠. 첫 번째, 시행자의 부도 파산입니다. 시행자가 부도 나고 파산돼서 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당연히 시행자 변경할 수 있죠. 이건 누가 봐도 뭐 변경 사유입니다. 이걸 가지고 의심할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숫자를 항상 조심하셔야죠. 자, 저기 첫 번째, 아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를 원칙적인 시행자로 지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토지 소유자나 또는 그들이 설립된 조합, 이 조합을 원칙적인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시행자 지정해줬어. 이들이 신청이 있어서 지정해줬어요. 이건 시행자가 지금 지정된 겁니다. 토지 소유자나 설립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던 시행자 중에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다른 시행자에 비해서 자금력 조직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몇 년 이내 실시객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요? 1년. 1인 1년 이내 실시객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는 시행자 바꿀 수 있습니다. 1인. 1인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 이내 실시객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 변경 사유가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시행자가 지정됐어요. 이때는 시행자는 누구든 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시행자가 지정되고 실시객 작성하고 실시 인가 받았으면 시행자는 뭘 해야겠어요? 사업에 착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가 후 몇 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한 실시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 후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2사. 그래서 숫자 나오는 것 1인 2사.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 이내 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누구든지 간에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자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인 이상.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객 인가가 취소됐어요. 취소되면 사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유 중에 1번과 4번은 누가 봐도 그냥 취소 사유예요. 변경 사유예요. 변경 사유. 부도 파산 취소 이런 사유. 그러니까 숫자 1인 이사만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유 중에 1인 이사는 시행자 변경 사유인데 시행자가 지정된 자가 3년 이내 실시객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삼실은 3년 이내 실시객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 사유다. 맞아요, 틀려요? 예, 삼실은 무슨 사유? 해제 사유. 그래서 아까 삼실이 2개다 그랬죠? 그래서 변경 사유에 3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삼실이 2개다는 개발구역이 해제되는 해제 사유. 삼실이 2개다. 그리고 1인 이사, 부도 파산 취소는 변경 사유.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행자 변경 사유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예, 뒤로 넘겨봅니다. 지금 시행자 파트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 배우는데 시행자 아까 뭐 공공사업자, 민간사업자 이렇게 정리됐고 민간사업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최근 들어서 요 관련 규정들이 지문에 자꾸 나오네. 거기 밑에 있는 규약 작성, 시행 규정 작성, 위탁 시행, 오른쪽 신탁 개발, 대행 막 이런 말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는 주어를 잘 보아야 돼. 주어가 있어야 돼요. 누구냐를 잘 보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시행자에는 공공사업자, 민간사업자 있었죠? 자, 그러면 주어를 잘 보세요. 자, 이 공공사업자가 시행자일 때 작성하는 약정서가 뭘까요? 공공사업자 시행자일 때 약정서가 시행규정이고요. 시행규정.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시행자일 때 작성하는 약정서가 규약이고요. 그리고 조합이 시행자일 때 작성하는 약정서를
정관이다. 조합은 정관, 정관 이런 얘기 다 약정서잖아요. 자, 그럼 여기 규약이 나오네. 규약. 규약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 공공 나와야 돼? 민간 나와야 돼? 민간.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지들끼리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규약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있다. 민간, 주어를 잘 보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가 지들끼리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규약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이 시행규정일 때는 누가 나와야 된다? 시행규정. 공공일 때 공공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자, 그런데 여기는 의무라고 제가 표시해놨네요. 의무, 시행규정 작성 의무, 그죠? 의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여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사업자들이 여기는 지자체 등이 또는 공공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하여야 한다. 규약 작성 가능, 시행규정 작성 의무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네, 그 부분들 조심하시고 주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공공건설 위탁 나왔네요. 공공건설. 자, 이런 덩어리가 큰 것들은 여러분 아까 공공사업자, 민간사업자 이렇게 있는데 누가 자금력 조직이 풍부해요. 공공이 크지. 아무리 현대가 돈 많아도 국가보다 많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덩어리가 큰 것들, 항만이나 철도 등의 이런 공공건설은 누구한테 맡길 수 있다고요? 공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가보면 4번 신탁개발이 있어요. 신탁개발. 그러면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신탁개발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라고? 공공사업자요, 민간사업자예요. 민간사업자. 여기를 살짝 바꿔서 공공사업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신탁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들이 아니고 밑에 있는 민간사업자들은 공공사업자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신탁개발할 수 있다.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업무 대행,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주택법연,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분양이라든지 설계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공사업자예요, 민간사업자예요. 예, 방금 전에 민간이라는 단어가 들린 듯 했습니다. 민간하면 안 되고 공공사업자라는 이야기야. 여기는 이들이 주택법연,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분양 설계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지. 여들이 주택법연,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분양 설계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시행자 관련해서는 시행규정, 그리고 규약, 그리고 신탁개발, 그리고 업무 대행 누군지, 공공사업자인지 민간사업자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설계라든지 그리고 부지 조성이라든지 기반시설 공사라든지 그리고 조성 토지 분양이라든지 자, 이런 분들 되게 그래서 또 시험에서 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공공사업자가 주택법연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내용 이 4개 도시를 한번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다시 이 4개를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단 이런 업무를 공공사업자는 이 주택법연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업무 대행은 공공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기억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